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국제 뉴스룸을 통해서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YTN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자, 임장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보름 정도 남은 이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3차 TV 토론 때 했던 단 2단어 때문에 더 불리해졌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네, 지난 19일 3차 TV 토론 때 그 힐러리가 부자 증세를 언급하면서 트럼프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도중에 나온 트럼프의 말입니다. 갑자기 힐러리의 말 도중에 말을 끊고 불쑥 끼어들면서 그 네스티 워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진 건데요. 네. 마치 추임새처럼 들리기도 했는데 네스티 우먼은 우리말로 하면 뭐 끔찍한 여성 정도의 뜻입니다. 더 안 좋게는 그 추잡한 여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 가뜩이나 온갖 성추문에 휩싸여 있는 트럼프의 이미지와 겹쳐서 이 한마디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최종적으로 확인된 셈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일부 여성들도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본인의 발언 시간도 아니고 또 상대 후보의 발언도 중 잠깐 끼어들어서 내뱉은 아주 짧은 말 한마디가 TV 토론 내내 자신이 강조했던 다른 말들을 모두 가려버리면서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말 그대로 부메랑이 됐군요. 네. 그런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이 트럼프 측이 TV 토론을 한 번 더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측 그 선대 본부장이 제안한 것인데요. TV 토론은 모든 미국인이 나란히 서 있는 대선 후보들을 볼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건 이유고요. 트럼프도 한 번 더 토론하길 원하는데 지금 클린턴의 유세장에서는 후원자가 아니면 그녀에게 거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대 본부장이 말하면서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정리해보면 힐러리가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하자 이것이 이유지만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있었던 세 차례 TV 토론 모두 힐러리 클린턴의 완승으로 평가됐고요. 그래서 또 지지율이 더욱 벌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마지막으로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렇게 풀이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선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측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점 판세는 힐러리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진 양상인데 그래도 선거는 선거니까 보름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엔 소식이군요. 핵무기를 쓰지 말자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여기에 찬성하지 말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부터 멕시코와 오스트리아, 브라질 이렇게 핵무기를 갖지 않은 비보유국이라고 하죠. 비핵 보유국 44개 나라가 핵무기 사용 금지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서 표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와 인류 안전을 위해서는 핵무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193개 회원국 중에 현재까지 120개 국가가 찬성 의사를 보이면서 유엔 총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런 핵 보유국들은 결의안이 필요 없다면서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반대표를 던지는 것뿐 아니라 다른 비보유국들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말라고 압력까지 넣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라고 하죠. 나토 회원국들이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네. 초강대국 미국이 대놓고 그 핵무기 사용 금지 결의안에 반대하라고 하는데 이를 거부할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표결 결과가 불투명해졌다. 이것이 이제 포린 폴리시의 보도 내용이고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설사 결의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핵을 가진 강대국들이 외면할 게 뻔한 상황이어서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는 전망입니다. 네, 자 임기 말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유엔에서
동맹국들에게도 찬성하지 말라. 자,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류 공존을 네. 인류 공존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올 법한 내용이고요. 우린 또 북핵 앞에 있으니까 더 그런데 힘의 논리가 또 다르게 작용을 하는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야권은 정략적 의도라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 추진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요동치고 있는데요. 내년 대선 레이스도 더욱 복잡다단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이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박 대통령의 오늘 개헌 추진 김 의원님은 환영하시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예, 제가 지난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의의 첫 번째 순서로 한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네. 정부가 나서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국정감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개헌 추진 발표가 참 반갑고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네. 또 제가 공교롭게 지난 10월 11일은 이제는 사실상 이 개헌 일정이 내년 4월 12일 재보궐선거일 날 국민투표 그러니까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끊임없는 정치 갈등 또 우리 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끊어낼 수 없다는 이 현실을 대통령께서도 이제 공감하셨어요. 네. 자, 청와대가 그동안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 의원님 지난번에 그 주장 하셨을 때도 예. 과연 가능하겠는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예. 오늘 이후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요. 예.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서 예. 이 개헌론이 관련해서 예. 이 당과 청와대 간에 좀 교감이 있었나요? 제가 아까 정진석 원내대표를 둘이서 단독으로 만났어요. 네네. 사전에 그런 교감을 가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정진석 원내대표도 상당히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그런 네네. 입장이고요.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해서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지난 추석 연휴 말미에 개헌 준비를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살펴보니까요. 네네. 또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그러면 왜 이전에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또 개헌론자들이 했을 때 블랙홀을 이야기하면서 네. 극구 반대했냐. 이런 경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면은 그런 청와대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경우에는 괜한 오해나 또 섣부른 애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일절 언급을 자제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예산안 시정연설이 전체 국회의원 앞에서 또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상징적인 의미 측면에서도 발표 시점을 오늘로 잡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다만 개헌 검토와 발표 시점을 조금 더 앞당겨 줬으면은 개헌 논의가 물리적으로 훨씬 수월했을 것이고, 네네. 또 뭐 야권에서 주장하는 뭐 최순실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지금 어려운 국정 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뭐 색깔 있는 시각을 떨쳐낼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점은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지금 야권의 반응은요. 예. 이 그동안 개헌에 대한 명분은 여야 망라하고 필요성을 주장한 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점이 시점인지라
결국은 청와대가 최근에 지지율도 좀 급락하고요. 국면 전환용 카드로 개헌을 던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비판이나 의구심들이 나와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권에서 처음 최순실 게이트를 주장할 때부터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 사람입니다. 네네. 또 개헌과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면 당연한 이야기죠. 개헌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고질적인 정치 갈등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고민 끝에 개헌의 필요성을 본인이 주장한 만큼 그것을 이제 지금 와서 또 국회가 또 각 정당이나 또 정당 안에서도 정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개헌의 시각을 가진다면은 개헌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영원히 못할 거예요. 또 이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헌을 수용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이건 뭐 네. 주장을 하고 입장을 내고 국민의 뭐 요구가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가 아직까지 꽤 남아 있는 이런 시점에 개헌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것은 네.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큰 사건이죠. 예. 획기적이고 큰 사건이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도 없고 덮고자 함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가적인 정말 대사인 이 개헌을 네. 최순실이가 뭡니까? 최순실 때문에 뭐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꼼수로 이 개헌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야당도 너무 옹색한 주장이에요. 예? 지금까지 야당이 얼마나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부터 이거 얼마나 국회에서 개헌특위 만들고 개헌 논의하자고 얼마나 주장했습니까? 네. 그걸 역대 정권들이 다 수용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최순실 뭐 이런 문제가 뭐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덮으려고 개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잘라주셨습니다. 앞으로 네. 뭐 이 최순실 게이트 미르재단 관련 의혹 그건 검찰 수사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예. 자, 이제 개헌의 물꼬가 트였는데요. 예. 그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도 거의 뭐 이 개헌 의석이 확보될 정도로 개헌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많다. 이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개헌, 특히 이 권력구조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크게만 봐도 대통령 중임제, 미국식이죠. 네. 그리고 내각제, 영국이나 일본식이죠. 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프랑스식, 네. 독일식, 오스트리아식. 자, 그러면은 김 의원님은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이 개헌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개헌의 가장 핵심이죠, 이 내용이. 네. 이 문제는 어떤 정당이든 또 정당의 정파성이든 또 개인적인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국가 현실과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권력 장악 유불리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네네. 일이에요.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혹여 어떤 세력이 원하는 개헌 방향이 있더라도 네. 지금은 여소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물리적으로. 네. 또 여야 간의 이 개헌 관련 절차에 따른 논의를 앞으로 거쳐서 결정될 거예요. 권력 구조 개편은 개헌의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정해진 것 마냥 추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네. 아무래도 권력 구조 개편은 크게 그러면 지금 5년 단임제의 이런 폐에 대해서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갈 거냐 그러면 이원 집정부제 방식으로 갈 거냐 크게 뭐 그렇게 네. 뭐 압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이 네. 국회 개헌 특위에서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네. 개헌 투표에 구체적인 권력 구조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번 개헌은 예. 이 참여정부 시절 후반에요. 노무현 예. 대통령도 개헌 제안을 했지만 예.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면적 개헌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18대, 19대 국회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네. 또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 관련 직속위원회에서 많은 내용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의 범위는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또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지면은 그 특위에서 어느 정도 개헌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거기서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좀 네. 전면적이고 이 대통령이 오늘 언급한 대로 네. 2017년 체제 헌법 네. 네. 앞으로 50년, 100년을 이끌어가는 헌법이 만들어지려면 네. 이 의견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제 이 의견 교환의 과정이 지난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또 이제 당 간에 또 네. 대선 후보 간에 이 전략적 고민도 해야 될 거고요. 네.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주장하셨잖아요. 예. 이 시기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권력구조 문제에 이슈가 집중돼 있지만은 네.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나 지방자치 문제, 나아가서 통일 문제까지 네. 현행 헌법은 전반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만 고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또 내년 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실질적으로 4월 12일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은 또 10년, 20년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개헌을 논의해야 됩니다. 네. 이 또 내년 또 4월 이걸 넘어가면은 각 정당별로 대선 후보가 정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 개헌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차기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약속을 하고 대선 투표를 하자, 네. 대통령 선거를 하자. 근데 막상 현행 대통령제의 헌법화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또 이 재앙적 권력 구조 대통령제를 누가 쉽게 걷어차겠습니까? 네. 절대 이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4월이 여야 막론하에서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아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둘째는 여소야대 정권 후반기에 그 어느 쪽도 일방적일 수 없고, 네. 세 번째는 유례없는 지금 현재 개헌 여론이 국민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내년 4월 12일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말 이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가 이제 깜짝 발표가 되다 보니까요. 네. 오늘 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요. 네. 이 참여정부 시절 후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했을 때 네.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셨습니다만 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던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예. 당시에 그건 왜 그랬던 겁니까? 그때 당시는 정말 깜짝 쇼에 불과하다고 인식돼 줄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오해가 있었죠. 네. 특히 여의도 정치,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때는 별로. 지금처럼 19대,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서서도 무려 2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개헌 논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정이 그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권 입장에서도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자마자 나온 게 일성이 그거예요. 네. 참, 그런 시각을 가진다 그러면은, 네. 대한민국은 영영 어떻게 보면은 개헌 못할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김 의원님은 보시는 거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시기가 무르익었다. 때를 예. 놓치면 20, 30년 또
흘러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의원님, 예.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정이 진행되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지고 네네. 또 이 개헌 논의는 벌써부터 청와대가 주도하느냐 국회가 주도하느냐의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필요가 없다? 예. 대통령은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지만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서 결국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아니에요. 대통령이 제안을 하더라도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의 뜻 그러니까 민의를 수렴하고 네.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고 네. 또 청와대와 개헌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협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밟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어지고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그 그릇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개헌에 붙이면 되는 거죠. 네. 국민투표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가을인데 어디로 떠날까요? 기아자동차 니로부터 만나러 가죠. 왜요? 전국 주요 리조트 1박 이용권에 첫차 구매 고객에게 여행 경비 20만원, 3개월간 최대 10만원 유류비 할인까지 해주니까. 뭐예요? 어서 안 가고. 유류비 할인은 세이버투 이용 시 10월 홈페이지 참조. 더 스마트 SUV 니로 기아자동차.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야, 너 밤새 얼굴에 무슨 짓 한 거야? 야근하고 같이 퇴근했는데 너만 왜 얼굴에서 빛이 나? 진짜? 이런 말 듣고 싶다면 자기 전에 제이준 마스크팩 붙이고 딱 15분.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너 제이준 한 거지? 내일 달라질 겁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2부 여기까지고요. 3부로 돌아옵니다.